네, 잠겨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오늘 국내 시장은 일단은 어제 하락을 딛고 일제히 상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오늘 일단 이 시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전반적인 종목의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여기에 나오지 않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너무나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섹터들 보시면 상승부를 다 같이 켜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DI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불이 강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종목들 여전히 3% 내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SK바이오팜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 오늘 현대차나 기아가 특히나 강한 모습,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랜만에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강 쪽에서 고려아연도 눈에 띕니다. 오늘 저희 종목들 여기 좀 속해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6월 26일에 얘기 주셨던 아모레퍼시픽 볼 텐데요. 목표 주가였던 12만 원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아무래도 화장품 대장주 중에서도 사실 이 중국 쪽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흘러내렸었죠. 그래도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다지고 앞으로는 중국 쪽에서 경기가 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승계 구도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기도 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승계 구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고, 네. 핵심은 두 가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 포인트. 일단 최악을 지났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최악은 지났다. 앞으로 미국이 좋아지든 중국이 좋아지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중국도 최악은 지났고 미국이나 유럽이 올라오면서 중국만큼 채울지 그거 알 수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쪽에서의 성장은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최악은 지났을 가능성. 이게 이제 주가 반등의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과거만큼의 영화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단 중국이 설사 단체 관광객들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올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예전만큼 화장품을 사갈지는 더 불분명하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은 지났으니까 주가의 반등은 당연히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바닥을 지나서 전처럼 올라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서는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했던 각자의 그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내려올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더 투자를 늘려나가려면 정말 글로벌 종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매출이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이 올라오면서 중국과 비슷해진다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다만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검증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정도 수익을 거뒀으면 충분히 만족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주가적으로 더 살 필요 없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추세가 흔들린다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 달성을 했고요. 이 정도에서 딱 우리가 생각했던 반등 정도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도 적절하게 수익을 실현하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목표 주가 4만 원을 달성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물류비나 원자재 가격이 좀 낮아졌고 완성차들이 잘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어 3사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인가 오늘 좀 일단 이틀 정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핵심을 지금 방금 짚어주셨잖아요. 비용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매출이 좋아지면 여기서 이제 그 호재를 만난 네.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매출이 둔화된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비용 떨어지는 것만으로 이익이 좋아지는 건 한계에 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어쨌든 전반적인 비용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제품 믹스가 조금 바뀌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타이어는 유럽 비중도 꽤 되다 보니까 또 유로화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익성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예상보다 좋았던 수익의 주가가 반등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앞단에 움직였던 그런 강한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뒷단에서 좀 뒤늦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의 상승세도 앞단의 자동차의 탄력이 둔화되면
계속 혼자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떨어져 있던 그 밸류 갭을 선도 종목군들과 메웠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는 하반기에 전체 차량 판매 증가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서 현재 보유자들은 홀딩 전략을,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조정을 이용해서 되도록 저가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하반기에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올 종목이랑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현대차가 될 텐데 앞서 머니맵에서도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주들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자동차 쪽도 사실 글로벌 판매량이 좋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많이 팔았다. 네. 네, 많이 팔았죠. 잘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뭐 제품 믹스 좋아졌죠. 환율 도와주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인센티브 자체가 줄어들면서 마진율이 계속 올라갔던, 그다음에 그 비용 감소 효과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비용 감소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적에 다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근데 주가는 왜 안 가는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상단이 제약되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 뭐 엄청나게 뭐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현대차는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은데 상단이 제약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계속 잘 팔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도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가 강세를 누렸던 2021년과 2022년도에 나타난 핵심 특징은 뭡니까? 다른 회사보다 현대차가 잘한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가 돌아옵니까? 그 못했던 나머지 회사들이 신제품도 대고 내놓고 네. 다시 반도체도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면서 경쟁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단이 제약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 상단의 제약을 풀기 위해서는 이번에 경쟁이 높아지는, 그다음에 환경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줘야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고, 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현대차를 사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봤을 때 20만 원 위로 올라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그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좀 상당히 제한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뭐 전기차라던가 뭔가 좀 특수한 부분에서 성과를 더 낸다면 이걸 뚫을 수 있을 텐데요. 주가 판단 어떻게 하시나요? 네. 자,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 주가의 상단을 제약하는 이슈가 뭐냐? 전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 기아차 여전히 잘하고 있고 점유율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바뀌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일단 테슬라가 빅3의 줄어든 점유율을 잡아먹고 있죠. 네. 그러니까 GM이나 뭐 포드나 도요타 같은 이런 빅3의 점유율이 떨어진 부분을 지금 테슬라가 자신들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차도 제품 믹스를 통해서 잘 팔고 있고 전기차도 그 어떤 다른 레거시 자동차보다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기서 지금 2023년에 드러나는 특징의 핵심 포인트는 누구냐면 혼다입니다. 자, 혼다가 지금 현재 네모로 표시되고 있는 2022년에 마켓쉐어 대비해서 2023년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마켓쉐어가 대폭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일본 3세의 지금 마켓쉐어의 상대적인 강세를 혼다가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도 그런 말씀 동일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 5월달, 6월달에 자동차 회사, 레거시 자동차의 주가의 최대 수혜자 누구? 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혼다의 CR-V, HR-V 같은 신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옵션도 되게 이상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생긴 건 90년대 차 같은 일본 차를 누가 사느냐라고 하지만 일본 차가 미국에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그 신뢰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제품 공급도 못하고 신차도 안 나오다 보니까 안 팔렸던 것을 그 빈자리를 현대기아차가 잘 메워왔었는데 다시 신차가 나오고 팔기 시작하면서
혼다의 점유율이 대거 올라오기 시작했고 도요타도 이제 신차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고 GM도 신차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경쟁에서 현대기아차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물음에 답해야 되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변화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현대기아차의 상단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현대기아차가 보면 고부가 가치라고 하죠. 좀 비싼 차들을 잘 팔아서 이렇게 수익성이 크게 났었는데 그때는 이런 경쟁사들이 신차를 잘 안 내고 있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신차를 내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경쟁하면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적어진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회사 측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지금 주가 봤을 때는 저평가인 것 같은데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선 수익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자동차는 여전히 못 파는데 현대기아차 판매량만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 예를 들어서 총 판매량은 똑같지만 마켓시어가 확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시켜주기 전까지는 전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그림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지금 그동안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인센티브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죠. 첫 번째, 자동차 재고가 소진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기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프로모션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업계 전체 인센티브가 다 낮아졌던 거죠. 근데 경쟁이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인센티브가 다 올라옵니다. 현대기아차만 올라오게 있는 게 아니고 산업 전체가 올라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진율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 미국의 그 강력한 카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차를 섞어 팔아야 되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전기차 잘 팔았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전기차를 팔면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얹어주고 있다가 핵심인 거죠. 네. 그러면 전기차 팔아봐야 남는 거 없는 거죠. 그거 왜 하느냐? 카페 규제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은 그러면 하반기에 정말 좋아질 수 있나? 하반기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저평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반기에 만약에 수익성이 둔화된다면 지금은 과연 저평가일까? 지금 글로벌 자동차의 전체적인 레거시 자동차의 밸류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거든요. 네. 뭐 비싸봐야 뭐 5-6배, 뭐 싸봐야 한 4배 정도 수준이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 수익성이 둔화된다면 과연 현대차만 싸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아시는 것처럼 잘 안 팔리니까 국내에서도 할인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현금 얹어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테슬라가 야기하고 있는 이런 가격 경쟁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단 영역을 깨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의 목표가는 연초에 제시했던 작년 아마 연말부터 아마 제가 동일하게 제시했던 것 같은데 21만 원을 깨기 전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관심이 필요한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여기서 또 급락할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말씀드렸던 모멘텀의 붕괴를 기다려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직전 고점쯤이었던 21만 원 선을 이제는 일단 넘어줘야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 유지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알아볼 텐데요. 앞서 머니맵에서 역시나 오늘 상승부를 켜고 있다라고 봤던 고려 아연이 될 것 같아요. 공격해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악재가 해소가 된 것인지 이 아연 가격이나 연 가격들이 이제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는 타이밍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자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뭐 핵심은 아연이니까 아연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격이 뭐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건 당연하죠. 물론 아연 가격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연 가격의 흐름 자체가 TC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적인 실적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연초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저 재고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앞단에 2020년의 그림을 보시죠. 재고가 급격하게 쌓이면서 뭐가 올라갑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그 재고가 높은 구간에서 떨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운데 반대로 재고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여전히 아연을 안 쓰고 있으니까 재고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반대로
앞으로 아연이 늘어날 것 같아서 누군가 계속 재고를 당기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후자 쪽에 무게를 둔다면 그러면 아연 가격도 추가적으로 최소한 빠지지 않을 가능성 아니면 반등할 가능성을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연은 이미 돌았습니다. 연이 뭐 납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납은 이미 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주력 제품은 이미 돌았죠. 부산물로 뭐 나옵니까? 금과 은이 나옵니다. 금 가격 다시 2,000달러 넘었죠. 은 가격 강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의 기본적으로 실적을 잡았던 아연 쪽에선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연은 이미 돌았고 금과 은은 여전히 강세고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의 실적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 국면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 관련 이슈, 그동안 이 종목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악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서서히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에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등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겠죠. 바로 미래 가치가 될 텐데 하반기에는 2차 전지용 니켈 쪽도 재련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죠. 네, 일단 뭐 그런 개별적인 뉴스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기업은 누구도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2차 전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배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LS그룹이 급등하던 그날 네. 고려아연도 뜬금없이 같이 급등하는 하루가 있었죠. 네. 즉 2차 전지의 대장주를 눌러놓으면 뭐 초전도체에서 찾든 아니면 2차 전지의 다른 종목에서 찾든 그런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기업 아시는 것처럼 전통에 돈이 많은 그다음에 자산도 많은 그런 기업인데 앞단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단의 배터리 뭐 이쪽은 안 하지만 앞단의 광산부터 채굴에 와서 재련하고 소재를 생산하는 것까지는 다 한다. 네. 그다음에 전구체도 한다. LG화학과 연계해서. 그래서 관련된 자회사들을 누구와 협력해서 가져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앞단은 다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시장에 관심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밸류 쪽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아직 뭐 생산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현실화되지 않았고 주력 실적이 워낙 안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는 뭐 한 20%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월 한 25일쯤에 한번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창 이제 기존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LS 그룹주 주목받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고려 아연에 대해서 지금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 주셨는데요. 오늘은 50만 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세요? 네, 저는 뭐 지금 최근에 뭐 증권사가 제시하는 목표가 한 70만 원 정도인데 네. 그 2차 전지 소재주라면 70만 원이 가당키 난 가격인가라고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PER 측면에서는 수익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최근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 보이지 않죠. 근데 PB 측면에서는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2차 전지 소재로 평가되고 있는 종목의 뭐 EV 에비타나 그다음에 뭐 PBR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놀고 있는지를 고려해 본다면 이 가격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반문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80만 원까지 주가가 간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1.8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 앞으로도 좋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기존에 올라있던 종목군들도 뭐 앞으로 더 가겠죠. 뭐 당연히 뭐 좋은 그런 실적들이 나오면 더 가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가 약한 앞단에서 강화하고 있는 포스코가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던 것처럼 네. 2차 전지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고려아연의 잠재력도 그때쯤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가격으로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80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80만 원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